안녕하십니까. 토론인 광주의 윤석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의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비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 5.18 35주년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민들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인 광주에서는 잦아들지 않는 5.18 역사 왜곡의 실태를 점검하고 5.18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박혜자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왼편입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안정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18 35주년 행사위원회 안평한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18의 진실과 정신적 유산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지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5.18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았던 지만원 씨가 또다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부 케이블과 인터넷 언론들은 5.18을 비방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무비판적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은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악의적인 비방 당사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만원 씨를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불기소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쳐 진실을 훼손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일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재창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어서 올해 기념식에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35주년을 맞은 5.18은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에 맞서 역사적 진실과 정신적 유산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사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정철 박사님,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5.18 왜곡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고 최근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왜곡 주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만원 씨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개인의 의견으로 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 종편 방송인 조선 TV 조선하고 네네. 채널 A에서 바로 탈북 군인들과 이 지만원 씨를 출연시켜서 바로 이것을 방영하게 됨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관심사가 됐고 이 부분을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재방영하게 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만원이 주장했던 것, 특히 탈북군인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1980년 5월 달에 바로 탈북군인 600명이 광주에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그 탈북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쏘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계엄군에까지 총질을 가해가지고 양측에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총천이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6번의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도 없고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지만원이 주장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확산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박혜자 의원님, 네. 지만원 의원이 지만원 논객이 지난번에 2013년 TV조선 이거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혐의됐고 불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사법당국이 이렇게 돼서 미온적 대응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사법부의 재판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북한군의 개입설이나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라든가 아니라든가 그런 걸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피해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한 4천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은 집단적인 명예훼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고요.
또 사법 당국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법적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의 특정 그 견해를 가지고서 재판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법적 역사적인 평가가 명백하게 정립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그 자꾸 비방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명쾌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 자체도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화되고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을 우리가 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은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예, 이때 그 조갑재 씨가 TV조선에 나와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보수 언론 논객이 그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된 증거는 없다라고 자백하고 TV조선도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는 보도는 되지 않는데 인터넷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 박사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법적 제재가 미약해서 그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약간 충돌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바로 그 근원은 그 지만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클럽이고 바로 이것을 나르는 그 인터넷 부분이 그 뉴스타운이라든지 독립언론이라든지 독립언론이라든지 바로 이런 등등에서 계속 그걸 퍼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 국민들이 알 권리라는 표현의 자유 이 부분하고 지만원이가 이 허위 부분을 계속적으로 퍼나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에서도 바로 이런 그 홀로코스트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문제를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김학래 상임이사님, 그 5.18에 대한 폄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을 아주 왜곡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과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꼭 그렇다고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 5.18은 뭐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전국화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소위 지역 감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광주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이제 광주하고 북한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작업들을 계속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지고 계속해서 광주를 좀 코너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언론, 그들의 그 발언의 기회를 더 크게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혜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법적으로 사실은 지만원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줌으로써 지만원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광주에서 사법 대응을 하는 방식에 한계가 좀 있었지 않냐.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평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역사 그 폄훼 회곡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문제가 그 일간 베스트나 이런 그 공간이 사실 5.18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10대, 20대를 주로 올린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층들이 5.18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재미 삼아서 뭔가 돋보이고 싶어서 자기 존재감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호남이라든가 또 5.18을 그 왜곡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걸 상당히 어떤 문화적인 현상으로 희화화시키고 어떤 희생물을 찾는 그런 우리 사회 내 어떤 그 심리적인 집단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그 개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 문제를 접근하거나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자칫 지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그 특정 개개인의 그 입장을 받아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그걸 띄워주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 조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고 또 언론도 어떤 특정 개인의 그거를 누가 말하면 다 그걸 받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사회적인 공기로서 충분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서 그걸 그 실어줘야지. 그거 없이 뭐 특정 개인 재미삼아 뭐 근거 없이 하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받아주는 그 저는 그 일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털의 인터넷은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도 자꾸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꾸 올라가거든요. 이 클릭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그 알고리즘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 이사님은 어떻게? 예. 저희 재단이 그 전국 교사 모임을 해요. 예, 예. 5.18 교육에 대한. 그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방금 그 박 의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런데 어디서 그걸 그 정보를 갖다 쓰냐면은 일베라든가 인터넷에서요. 또는 저 지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걸 가지고 사실 확인 없이 네. 여과 없이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점점 그 거짓말이 커지는 그런 그 결과로서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피해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안평환 위원장님, 그 5.18의 가치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정치권도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정부 여당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여당의 정치권과 이제 정부 자체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된 배경 자체가요. 그 민생과 사회 대통합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실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니멀리 행정위원회 5.18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사회적 통합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부와 정치권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야당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뭐 그 역사적 아까도 말씀드린 네. 법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저희는 그 받아들이고 어찌 됐든 그 광주 저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을 할 때 그 80일 동안 여당하고 싸움을 할 때도 예. 많은 우리 당 의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 과정에서 광주에게 진 빚이 있다. 예, 예. 다 이렇게 얘기를 진심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데가 왜 자꾸 우리가 성지라고 하느냐. 그럼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진 빚을 국민적으로 느껴야 된다. 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반대로 이걸 말하자면 광주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히 이제 전체 조직 속에서 분리시키거나 떼어내는 이제 그렇게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도 저희가 내고 지금 실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이른바 홀로코스트 있는 법안이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뭐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 민주화 운동이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 유럽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부인하거나 또 집단 학살 그 자체를 미화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건 국가 선동죄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독일에서도 그걸 국가 선동죄로 못 받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프랑스에서도 개소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도 통과가 돼야 된다. 저희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우리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정의한 것을 부인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표현의 자유를 정말 앞서서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의 자체가 사실 이것을 야당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5.18 항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상징이자 역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사실은 이런 정의로운 시민들의 활동을 그 적극적으로 권장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되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참 그 답답한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하재 의원님 요새 뭐 개헌 이야기가 나올 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어때요, 근데? 예. 예. 저희 당헌에는 넣었죠. 그렇죠. 저희 당헌에는 넣었지만 헌법에도 4.19라든가 그렇죠. 5.18의 정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4.19에 들어가 생각을 있는데 합니다. 5.18은 안 들어가 있대요. 예. 안정철 박사님, 그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에서 이런 왜곡에 대해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현재 광주 시내에 있는 그 모든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 또는 기관 이런 전체의 단체들이 모여 한 380여 개 정도 되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42명의 상임위원이 선출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 상황을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물 위한 행진곡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역사왜곡 법률 대응이라든지 또는 그 5.18 왜곡 바로잡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주 5월 6일 날 청와대 방문 이런 부분들도 바로 역사왜곡 대책위원회에서 해나가고 있고 지만원에 대한 법률 대응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제 지만원 부분이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년 전에 그 이호 여사께서 바로 지만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데 바로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이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그래서 현재 지금 지만원이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광주 시민들을 사주해가지고 북한군과 사주해서 결국은 5.18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망자 유족들이 지금 신청한 거죠? 신청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은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지만원 같은 경우 이 천주교 사제단께서 만들어냈던 사진첩이 바로 북한과 내통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주장도 나왔고 또 바로 이 600명이 광주 내려와서 바로 이 복면을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결국은 5.18을 일으켰다. 그래서 복면이라는 특정 사람들을 또 지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단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지금 복면했던 분들을 현재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일부 소득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변호사하고 계속적으로 상의하는 결과 바로 복면 문제와 아까 천주교 신부님들이 만들어내셨던 그 사진첩 문제 이런 부분으로는 바로 이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광주 5.18 기념재단과 계속 상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양래 상임이사님, 5.18 재단에서는 이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방금 안종철 박사가 말씀하셨던 내용에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의 왜곡 대책위가 사안이 생길 때만 조금 움직이다 말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상설기구로서 늘 모니터링하고 그게 모니터링 된 걸 가지고 분석하고 대응을 수시로 해갔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만원 씨가 지난 3월, 4월 사이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강연회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 저쪽 경북 지역이죠. 경북대학 앞에서는 플래카드가 붙고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사실 5월이 되고 무슨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5.18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만요, 그 부분.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위 자체가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재단에서는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광주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자들을 응징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응징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이제 찾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잘못 손대면은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될 그런 아주 그 엉뚱한 상황이 돼버리고 또 검찰이 지금 현재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모두들 알고 있는 검찰이 과연 우리 광주 시민의 편에 서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그 소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원고들을 모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사실 어제 서울에 가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 아닙니까? 그 김형태 변호사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그걸 그 명예훼손으로 가도 좋은데 잘못하면 또 검찰이 시간 끌어버리거나 또는 검찰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좀 태도가 미온적이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을 광주에서는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왜곡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안 위원장님, 5.18 기념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요즘에 그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 한번 하셨죠? 네. 배경이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인가요?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 니멀레 행정업 문제도 사회 대통합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좀 풀었어야 되는데 니멀레 행정업 문제도 5.18 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청하는 것 자체를 현재 이제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직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이의를 촉구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정부와 보훈처가 전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난 6일 날 저희가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러 갔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면담이 무산이 되고 저희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념식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념식 참석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예. 2009년부터 공식 식순에서 빠졌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박혜자 의원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기는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 개인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3.1절이라든지 4.19 같은 경우는 그 기념식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18의 기념식 노래를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은 애국가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서 공식 기념곡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지정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걸 법률적으로 공식 기념곡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5.18이라고 하는 국가 기념 행사 속에서 말하자면 의례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5.18 행사에서는 이물리한 행진곡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관습도 존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꼭 기념곡으로 지정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말하자면 의례에 넣어서 항상 그렇게 우리가 기념곡으로 부를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노래 부르는 것 자체도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2009년도부터 사실은 이명박 정부부터 상당히 역사에 대한 어떤 왜곡과 비판, 역사 전쟁이라고 저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저는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동안 싸웠던 게 뭐냐면 계속 교과서나 또 이런 기념곡이나 이런 것 가지고 역사 논쟁, 전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권위주의적인 세력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의 어떤 원죄의식과도 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미화 작업
이걸 해야 자신들의 원죄가 좀 그 약화될 수 있다, 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 독재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미화 작업 또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하면 국가의 어떤 정체성 수호 세력으로까지 이렇게 자꾸 그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기념곡도 그 틀의 일환에서 우리가 그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전부 다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왜 니네 친일 그거 하냐, 또 일본에 대해서는 왜 위안부 문제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규정해 놓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비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국회에서 여야 결의로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하자고 이런 식으로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2013년에 이미 결의안이 그러니까요. 다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희한테 뭐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와 국회의장도 내가 5.18 가서 노래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는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풀어보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키가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그 이병기 실장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완구 총리 네. 이렇게 제가 다 물밑 접촉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미묘한 변화가 사실 일부 감지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노래 부르는 거 허용해달라. 그래서 이걸 그 변화가 미묘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성완종 그 게이트가 터지면서 터진 바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완구도 우리가 총리 물러나라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견제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채널이 네. 사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데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러나 정의와 그 국회의장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이 문제 얘기를 했고 확고한 그분은 그 재창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표현한 바가 예. 있습니다. 정의아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역 간의 그 단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그 자체는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다라고 예,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사실은 이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지금 국회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국회가 아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라고 밀어붙일 힘이 국회가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국회가 스스로 무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광주 시민을 담보로 국회가 그래야 됩니까?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광주 시민이 모르면 대통령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박승춘한테 밀고 있는데 박승춘은 계속해서 먼 산 보훈처장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있고, 거죠? 예, 네네. 보훈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우리 전라도말로 개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저는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의 글쎄요. 대표가 가서 영수회담 때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또 미루고 있는 것은 본인 자체가 그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들이 알게 모르게 보훈처에 전달이 돼서 보훈처장이 그러고 있는 것이지 보훈처장 개인으로서 그러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안평화 네. 위원님. 이번에 그 청와대를 이제 방문을 해서 면담 요청을 예. 했는데 이제 불발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박예자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저희 행사위원회는 뭐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이 그러지 않겠냐 또는 비서실장이 그랬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렇게 면담까지 무산이 되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대통령의 이 5.18 바라보는 역사 인식 자체가 상당히 그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번에 청와대 방문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회가 지금이라도요, 국회의 권위를 다시 살려야 돼요. 2013년에 결의안을 냈던 것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의안 하나 내놓고 우리 결의안 냈으니까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집행부가 안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가 다시 한번 그 소위 이번 5.18 오기 전에 네. 뭔가 액션을 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데 그 적극적인 문제는 자세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틀 전에 또 그 정의학 이제 그 국회의장이 보훈처장을 불러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그거를 주었고요. 그 이제 며칠 내로 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이 결의안을 존중하라라는 입장을 저는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당에서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냈어요. 그 개정안 속에는 이물리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는 공식 기념곡을 지정하는 선례가 없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지역의 강기정 의원께서 그 낸 법안이 국가 기념일 자체에 기념곡을 지정하자. 그래서 그 법안을 최근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그 법안 통과가 적실성을 가질지는 조금 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기념일에 기념곡을 지정하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물리한 행진곡을 풀어보려고 저희도 노력 중에 그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광주 지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 물밑 접촉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뜻을 모아왔던 것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네.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당을 설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뭉개고 있을까요? 이물리한 행정국 재창에 대해서요. 우리 안 박사님. 네. 결국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박승춘이라는 보훈처장은 하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통치자인 그 대통령의 그 인식 구조 이것이 바뀌지 않은 이상 저는 이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보수적인 시각이었고 특히 이 광주 5.18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못마땅해 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5.18 기념식 때 그때 당시 시장께서 직접 태극기를 건네줬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마땅치 않은 그때 눈초리를 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때 다 지켜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광주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통치권자의 그 통치권하고 이 광주의 것들은 바로 이 정서가 이런 부딪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국회까지도 계속 뭉개고 있고 또 우리 연금법 보면 바로 청와대 한마디에 의해서 양당이 서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무산되는 그런 씁쓸한 면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주의 공화국인지 하는 그런 회의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158분이 그때 결의안을 하셨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아는데 그 광주 시민들한테 이 책임을 밀지 마시고 158명이 와서 그 이번에 그 재창을 못하게 하면 같이 재창을 하시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라도 하면서 광주 시민들한테 참여를 해달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을 좀 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를테면 대통령께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저희 동의했던 분들이 전부 오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와서 같이 재창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께서 네. 좀 국회의원들 적극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시더라도 접촉하셔가지고 최소한 인원수가 100명 가까이 돼서 이야기하신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잘 되고 있습니까? 5.18 그 35주년 행사는
이런 기회에 어떻게 오자가 붙었으니까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리고 확산시키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행사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우리 안 총장이 예, 설명을 나중에, 해주실 예,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지금 올해는 좀 그동안에 그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캠페인 같은 것을 못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마침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라오스의 솜바 솜팽 씨라고 하는 분이 됐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라오스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빈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실종이 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종된 상태죠? 예. 이분을 찾는 일종의 그 서명 운동과 그분을 돕는 운동들을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국제사회에 또는 광주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다른 데하고 확실하게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그 활동들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또 이 기념일 타이밍이 되면 언론에서 네. 5.18 같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5.18 재단에서 이런 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라 그럴까요? 학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뭐 미국에 있던 문서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좀 연구하고 또 그걸 밝히는 작업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제 꾸준히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당한 뭐 결실은 올해는 나오질 않았는데 지금 내년 정도에는 적어도 독일에 있는 자료하고 예. 미국에 있는 이제 인재 비밀이 해제된 자료들 예,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0주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예, 그쪽에서도 예, 이제 예.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예, 네. 예. 안평화 위원장님, 올해 행사 주제하고 주요 예. 세부 프로그램이 어떤 거 있습니까? 뭐 80년 당시 이 주인공들이 결국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예, 그렇듯이 35주년 올해 5.18도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 기획을 중심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 참여형 행사를 기본 컨셉으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을 단위에서 하는 그 행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에서 전개한다 할지 또는 5.18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은 오늘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그 결의된 내용을 시민들이 1년 동안 활동을 쭉 꾸준히 행동도 실천도 해보는 뭐 이런 걸 할지 또는 외국의 어떤 혁명 기념일 같은 경우는 그 행진이랄지 마치 이런 있죠. 네.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그 모형을 좀 만들어서 40주년에 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다 할지 전야제도 좀 그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공동기획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이게 좀 시민 참여 행사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뭐 남구의 오카리나 518명 오카리나가 뭐 무대에 오른달지 이렇게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문화 역량들이 전야제 무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달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참여와 더불어서 지금 올해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해서 세월호 아픔이 곧 5.18 아픔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월호 아픔을 함께 하려고 지금 세월호 가족들을 모신다 할지 이렇게 해서 전야대에 모시고 같이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에게 세월호 가족이 한 50여 분 정도 참여하시겠다고 그러네요. 끝으로 5.18에 대해서요. 사실 35년이 지나니까 미래 세대들이 5.18을 잘 모릅니다. 그럼 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한 5.18 교육이랄지 체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이번 5.18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18 당일 기념식에만 참석하지 않지 나머지 행사들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아까 우리 김양래 상임이사님께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행사장을 조금 재창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강주에서 뭐 분명히 5.18 관련된 정치인들도 많이 오실 거고 네. 서울 각계 인사들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특별히 지역에서 뭐 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어제도 광주 지역 의원들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18 그 이물리안 행진곡을 그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째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의원들이 와서 같이 그 부르자. 네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순서에 의해서 부를 그 순번이 되면 부르는 것이다. 다 함께. 그걸 우리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어제 공감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5.18에 대해서 그 당시에 35년 전에 세월이지만 분명히 그 알리는 것도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5.18이 긍정적으로 정말 그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교과서 문제 여전히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5.18 주간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 거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5.18에 대한 그 사례들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교정하는 작업, 또 실제 5.18에 대한 서술 자체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17종 중에서 발포 사실 자체를 하고 있는 데는 5종에 불과합니다. 네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때 그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그 사망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적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묘하게 가령 뭐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저항하다가 뭐 많은 희생이 있었다. 희생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을 들고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희생이 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엄연하게 그 계엄군의 발표에 의해서 그 희생된 것인데 그러한 그 교묘한 작업들. 그래서 문단 하나하나도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사실 SNS상에서 10대 그 아직 그 뭐 철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지역 비하에다가 5.18을 덧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교과서상으로 교육상에서 분명히 막아내는 조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우리를 자꾸 떼어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5.18도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속에 융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로 함께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고립을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박사님, 인권ombudsman 활동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5.18 정신을 선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편적인 가치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열린 방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그 5.18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권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생명권이 바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5.18 이런 부분들이 인권의 발전에 엄청난 초석이 되었고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35주년 기념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가 권력으로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35주년에 우리 그 광주에서 그 명예 시민증을 2분을 주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외국인인데 조지 카치아 피카스라고 그분이 광주 5월 어머니상 타신 분인데 이분이 그 광주 민중봉기, 한국 민중봉기, 아시아 민중봉기라는 2권의 책을 만들으셨고 이분이 5.18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그 팀 샤록이라고 1995년에 15년 되니까 미국의 바로 국방부라든지 미 국무성의 비밀 문서를 해제해 가지고 5.18을 그 미국의 개입이 됐다는 그런 부분을 밝혀낸 분인데 이 팀 샤록까지도 이번에 명예 시민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시민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주년이 되면은 미국 1급 비밀 문서까지도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샤록 그분을 모셔서 이 비밀 문서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광주에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토론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인데 네 분의 패널들에게 5.18의 역사적 가치, 5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안종철 박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이미 그
말씀하셨다시피 5.18 기록물이 그 세계 유산이 된 지도 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가톨릭 센터에 5.18 기록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5.18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적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18은 우리에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결과물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우리 유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존하고 지켜내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 속이라든지 우리 토론 속에서 5.18 정신, 이런 대동 정신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평환 위원장님. 네, 이번 5.18 행사가 민주를 일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는 주제로이기 때문에 5.18 기념식 35년 기념식 행사에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5월 17일 날 오후 2시부터는 금남로에 오시면 모든 활동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학래 5.18 장인. 예. 1980년 광주는 정말 외로운 섬이었죠. 지금 광주가 35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시민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셔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손을 잡아줬던 외국의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광주 정신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그런 35주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혜자 의원님. 네. 네. 저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이 문제를 광주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다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5.18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상에 제대로 된 서술 그리고 그 시민들 스스로가 어떤 그 홍보, 대국민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것, 특히 부당한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확산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5.18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18이 갖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